미국은 전국적인 이동 제한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이곳은 수도 워싱턴의 번화가입니다. 오후 10시, 평소 같으면 식당과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가 한산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 당국이 오늘 밤 10시부터 모든 식당과 술집에 대해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식당 매니저는 불과 5시간 전에 통보받았고 언제 다시 문을 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테이블 간격을 1.8m 이상 띄우면 영업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새 방침을 바꾼 겁니다. 식당과 술집을 폐쇄한 주는 뉴욕, 일리노이를 비롯해 17개 주를 넘었습니다. LA시도 식당과 영화관, 헬스클럽이 문을 닫으면서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슈퍼마켓은 식료품을 사려는 시민들로 온종일 붐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산을 늦추기 위한 15일이란 생활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That all Americans, including the young and healthy, work to engage in schooling from home when possible, avoid gathering in groups of more than 10 people, avoid discretionary travel, and avoid eating and drinking at bars, restaurants. 보름 안에 확산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마음이 급합니다.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마저도 하루 만에 일상이 마비된 도시로 변했습니다. 모든 게 죽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마치 차 없는 거리를 연상케 하는 백악관 옆 도로입니다. 교통 혼잡 구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관광객으로 넘쳐나던 백악관 앞은 적막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We would have never thought that, so it's definitely different. It was unexpected. Everything's so dead. There's nothing really going on. 대형 푸드코트는 이용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포장이나 배달은 가능하지만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 지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은 늘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메트로 센터역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텅 비다시피 한 모습입니다. 지하철역 구내는 더 한산합니다. 승객이 한 명도 없는 전동차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이 지역 대표적 봄축제인 벚꽃축제도 취소됐습니다. 예년과 다른 한적해진 모습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Compared to last year? Very much different. Cherry Blossom Festival is a big event in Washington, D.C. And so this is definitely not normal. 2주간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생활 수칙이 발표된 다음 날, 미국의 심장부는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일상이 멈춰섰습니다. 다른 지역들의 모습도 잇따라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미국 50개 전역으로 확산해 감염자는 6천 명에 육박합니다. 사망자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은 하루 사이에 환자가 2천 명 넘게 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병상이 부족할 걸 대비해서 대형 병원선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다 위 종합병원으로 불리는 미국 해군의 컴포트함입니다. 병상 1,000개와 수술실 12곳, CT 촬영 시설 등을 두루 갖췄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뉴욕항으로 투입됩니다. 또 다른 병원선 머시함은 서부 지역에 배치됩니다. Those two ships are being prepared to go and they can be launched over the next week or so, depending on need. 다만 두 배 모두 감염병 치료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곧 닥칠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뉴욕주에서만 필요로 하는 병상이 11만 개에 이릅니다. 현재 확보한 병상은 그 절반 수준인 5만 3천 개입니다. So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s is going up, and again, this is all about the capacity of the healthcare system. 미국 내 확진자는 하루 사이 2천 명 넘게 늘어 8,700명으로 치솟았습니다. 닷새 동안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네바다주는 모든 카지노의 영업과 외식을 한 달 동안 금지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조명도 당분간 꺼지게 됐습니다. 또 거의 9,000km에 이르는 미국과 캐나다 간 국경은 무역을 제외하곤 30일 동안 닫힙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나라 상황들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확진 환자가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1,000명이었는데 10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자 미국 정부는 전 세계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정해 자국민들이 해외로 나가는 걸 사실상 봉쇄하는 전례 없는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 미국 시민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출국 금지 권고입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 경보가 일부 지역에서 전 세계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도 나가면 제때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미 나가 있는 경우엔 즉시 짐 쌀 준비를 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딴 입국 금지와 외식 외출 제한에 이은 고강도 봉쇄 조치입니다. 그만큼 코로나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반증입니다. It's not a financial war. It's a war, and it's a medical war. We have to win this war. It's very important. 미국 내 확진자는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9일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You can see the dramatic increases in the number of new cases based on our ability to test additional people. And this will continue over the next 2 to 3 days. 다급한 백악관은 치료제 개발을 연일 독려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 배석한 식품의약국 FDA 당국자는 백신은 1단계 임상시험 중이라며 승인까지는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유럽에서 나온 환자 수는 전 세계 환자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 영국의 대형 박물관, 그리고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한 주요 공장과 관광 명소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독일의 폭스바겐입니다. 오는 23일부터 2, 3주 동안 유럽 내 모든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도 나라 안에 있는 공장 12곳의 가동을 무기한 멈추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꺾이지 않자 나온 조치들입니다. 유럽 여행객들이 들르던 주요 관광 명소들도 당분간 문을 닫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도,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과 내셔널 갤러리도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과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도 더 이상 관람객을 받지 않습니다. 유럽 대륙의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등에선 하루 확진자 수가 최소 1,000명 이상씩 나오면서 방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이 앞으로 한 달간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 배경이기도 합니다. 다만 누적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긴 이탈리아에선 하루 확진자 증가율이 20%대에서 10%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감염이 집중된 북부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시는 일주일 사이 수백 명이 사망하면서 시신을 수용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 방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 유럽의 코로나19 진원지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 베네토주가 이른바 한국형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우리나라처럼 정면 대응하기로 한 겁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베네치아가 주도인 이탈리아 베네토주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코로나19 무차별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거리와 사업장에 개별 검사소를 두고 일반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가 실시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가 이루어지며 필요된 격리까지 하는 적극적인 검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이를 한국형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증상이 확실한 의심자만 선별적으로 검사하란 이탈리아 중앙정부의 방침과는 다르게 가는 겁니다. 베네토주의 보에우가네오 지역의 실제 사례도 이런 결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이동이 제한된 레드존이었는데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뒤 최근엔 신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뒤늦게 적극적인 검사 방식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병원 밖에 진료 장소를 마련해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주차장 등의 공간을 활용한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방식과 비슷합니다. 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역시 한국의 선제적인 검사 방식을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한 성공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해외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나라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확산세라면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조만간에 중국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하루 사이에 사망자가 5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병상도, 의료진도, 그리고 시신 보관 장소마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병원들은 마치 전쟁터 같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만 치료하는데도 역부족입니다. 임시 진료소를 만들었어도 병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친 의료진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하루 추가 사망자가 5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병원도 더 이상 환자를 받기 힘듭니다. 모두 3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감염 환자 중 2,600여 명이 의료진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감염돼 환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졸업하지 않은 의대생 만여 명도 긴급 투입됐습니다. 부족한 병상은 축구장과 배를 개조해 감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망자는 3,000명에 육박합니다. 이대로라면 지금까지 모두 3,200여 명이 숨진 중국을 곧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악의 경우엔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이 이를 거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나라 전체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지만 지금까지 4만여 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외출하다 적발됐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영국은 수도 런던이 곧 봉쇄될 걸로 보입니다. 독일에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도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영국 언론들은 런던이 곧 봉쇄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르면 20일부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600여 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1,000명 가까이가 런던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When will we see wider enforcement to shut down London properly? We will not hesitate to bring forward further and faster measures where we think that is necessary. 런던 지하철 일부 노선이 운영을 중단했고 잉글랜드 전역의 학교들도 문을 닫습니다. 이미 전국에 이동금지령이 내려진 프랑스는 노숙자들까지 실내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수십 곳에 만든 대규모 쉼터에서 수천 명이 머물게 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독일은 더욱 절박합니다. Seit der deutschen Einheit, nein, seit dem Zweiten Weltkrieg gab es keine Herausforderung an unser Land mehr. 정부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전역에선 9만여 명이 감염되면서 중국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란은 17,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새해 연휴인 노르즈가 시작됩니다. 긴장한 이란 정부는 인구 이동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확산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종교도시 쿰을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차에 탄 사람들의 체온을 일일이 잽니다. دمای بدنشون بالا بود. ما ارجاع میدیم به دوستانمون در شبکه بهداشت و اورژانس که در کنار ما مستقر هستند و بعد از تشخیص نهایی لازم شد به بیمارستان ارجاع میشن. 오는 20일부터 2주간 계속되는 새해 연휴 노루즈를 앞두고 바이러스 차단에 비상이 걸린 이란 당국이 검문소를 차린 겁니다. 이란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7,300여 명, 사망자는 1,1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성지순례를 금지하고 노루즈 기간 동안 집에 머무르며 모임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이란 상황이 점점 나빠지자 아프가니스탄 등 인근 국가 출신 외국인들도 이란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파키스탄에선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 60명이 나와 총 307명이 됐습니다. 닷새 전보다 10배가량 는 겁니다. 상당수가 이란의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우였습니다. 대만과 싱가포르 등도 하루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이란은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람이 10분에 1명꼴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3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 인도에서는 전 국민이 하루 동안 통행 금지에 동참해달라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이란에선 코로나19로 1,3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800명 넘게 숨지면서 사망자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치명률도 덩달아 7%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숨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3%대인 세계 평균 치명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치명률이 8%가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탈리아에 버금가는 수치입니다. 이란 보건당국은 1시간에 5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10분마다 1명이 숨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확진자 수는 중동에서 가장 많은 18,000여 명에 이릅니다. 카타르와 이스라엘에서도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중동 전역의 확진자 수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3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 인도에서도 최근 들어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2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집에 머물러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यानी 2 दिन के बाद 22 मार्च रविवार को सुबह 7 बजे से रात 9 बजे तक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경찰이 직접 나서 손 씻기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일본에선 크루즈선 승객들이 내린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악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승객 가운데 15명의 감염자가 더 나온 겁니다. 퇴원했다가 12일 만에 다시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새롭게 발표한 확진자 15명은 크루즈선에서 긴급 이송된 뒤 나중에 감염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당시엔 원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됐으니 크루즈선 감염자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이로써 크루즈선 탑승자 3,700여 명 가운데 감염자는 712명이 됐습니다. 14일간의 격리를 끝내고 지난달 배에서 내린 승객 1,011명 중에서도 총 7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배에서 내릴 땐 증상이 없어 크루즈선 감염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승객 가운데 코로나 감염 검사를 한 건 249명에 불과합니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 승객에 대한 추적 조사는 모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뒤늦게 양성으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아 배에서 내렸던 70대 남성 승객은 병원에서 치료 후 음성 상태로 퇴원을 했지만 12일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후생성이 배포한 승객 자가격리 지침엔 일부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증상 없이 내린 크루즈선 승객이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줬어야 하는데 여기에도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감염자 수는 1,500명을 넘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도쿄올림픽이 과연 열릴 수 있을까? 이 물음 앞에서 일본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여전히 정상적인 개최를 주장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게 맞다고 답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現時点で緊急事態を宣言する状況ではないと判断しています。 코로나19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은 아무 문제 없다고 몇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일본 언론들도 국민들의 생각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NHK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5%가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리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대로 열릴 거라고 본 40%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스포츠니폰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선 전체 응답자 890명 중 509명, 즉 60% 가까이가 올림픽을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0.6%였습니다. 결국 연기를 하든 취소하든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는 의견이 80%에 가까운 겁니다. 일본 정부를 향한 비판도 줄을 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치료법 없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여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선수와 팬이 불안감 없이 즐길 수 없다면 올림픽을 연기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의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에선 이미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깎아내렸던 일본의 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후생노동성이 공식 트위터에 밝힌 입장입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의사의 진료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본에선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없다고 한 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설명과 달리 일본 일부 지방에선 이미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제까지 21명의 확진자가 나온 니가타시가 이달 초부터 차 안에서 검사를 받는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이미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保健所の方で検査対象とした方にお呼びしてそのやり方車から降りずにできるようなやり方で検査を実施している. 노인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나고야시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51명에 대한 검사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最初そのものは別に同じことをやるので部屋がどこであろうことはあんまりそんなに関係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けども. 가토 가스노부 후생노동성 장관은 당초 트위터 내용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중국에서는 새로 나온 환자 수가 처음으로 한 자릿수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빠른 지난해 11월이라는 의혹이 나와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바로 베이징 연결합니다. 자, 박성훈 특파원.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건 지난해 12월 1일에 처음으로 감염된 사람이 나왔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2주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처음으로 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오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국 정부 데이터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17일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사태 초기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뒤늦게 알려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 정부가 더 곤혹스러워지는 겁니다. 논란이 되는 발원지를 떠나서 중국에서 언제 발생했는지부터 정확히 공개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 외교부가 미군이 바이러스를 중국에 옮긴 거 아니냐 이런 공세를 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자오리젠이 어젯밤 자신의 트위터에서 주장한 건데요. 미군이 옮겼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미국 등 105개 나라 군인들이 참여했는데 이때 바이러스를 중국에 옮겼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당국자들이 잇따라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자 맞받아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 정저우시에선 1,000만 시민들이 한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 교통국 직원이 지난 1일 이탈리아로 일주일간 여행을 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여행 사실을 숨기고 열차, 지하철 등을 타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고 출근까지 하다가 경찰의 출입국 조사에서 발각돼서 뒤늦게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때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지난 19일 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정저우 씨는 다음 주부터 자가격리 해제 등 업무 정상화를 예고한 상태였는데 이 남성 한 명 때문에 재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你怎么都不知道什么情况？你不知道意大利是疫区吗？太自私了！郑州好不容易控制住了，如果郑州再爆发，你就是罪魁祸首。 네, 그리고 우리 교민 한 명도 자가격리를 어겨서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중국 허베이성 옌지아오 지구에 거주하는 교민인데요. 지난 7일 2주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베이징으로 돌아오다 검문에 걸렸고요. 오늘 공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중국은 바이러스가 역으로 유입되는 걸 막겠다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선 오늘부터 입국자 전원을 2주간 강제로 격리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은 입국자가 내야 합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셔우두 국제공항. 평소 각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입국장이 텅 비었습니다. 2주 강제 격리가 시작되면서 일반인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별도 출구로 내보내고 있어서입니다.
입국자들은 버스에 실어 공항 컨벤션 센터에 집결시킨 뒤 다시 지정 호텔로 보냅니다. 베이징시는 오늘 하루에만 스페인에서 온 4명, 영국에서 온 2명 등 영유입 환자 6명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根据评分呢，把航班风险划分为高、中、低3个等级，根据不同等级采取不同的防控措施。 격리 비용도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해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나 다름없습니다. 대한항공은 주 37회 운항하던 베이징, 인천, 김포 노선을 주 4회로 90% 가까이 줄였습니다. 네이멍구 역시 모든 입국자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이와 허베이성 등은 영유입 환자의 치료 비용은 환자 본인이 물도록 했습니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최소한 베이징시 거주자는 자가격리로 전환하도록 중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일행이더라도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야 합니다. 택배 업체들은 무인 보관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한 식당. 일행이 있어도 같이 앉을 수 없습니다. 테이블은 벽을 따라 붙여놨습니다. 가운데 테이블은 2개씩 이어붙여 간격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2명 이상 앉을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대형 식당. 300석 이상의 이 식당은 현재 10석 남짓만 손님을 받습니다. 간격을 넓히기 위해 테이블 수를 줄였고 사이사이 칸막이까지 쳤습니다. 정저우시의 한 식당은 손님들이 밖에 의자에만 앉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업체들도 무인 보관소를 통한 배달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 피해가 적지 않았던 식당과 중소업체들. 규제는 지켜야 하고 영업도 해야 해 나타나는 풍경들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공항으로 들어오는 외국 항공편을 인근의 텐진 공항 등에 착륙시키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중국 민간 항공국의 결정이라면서요? 네,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오후 중국 민항국이 회의를 열고 베이징 공항으로 들어오는 외국 항공편을 텐진 공항과 허베이성 스저장 공항, 산시성 타이유안 공항, 그리고 네이멍구 자치구의 후어하우터 국제공항 등 4곳으로 분산시키기로 결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내일 베이징 셔우드 공항에 도착하는 중국 국적 항공사 에어차이나 항공 2편을 먼저 텐진 공항에 착륙시켜 보기로 했는데요. 약 2주간의 시범 운항을 거쳐서 이달 31일부터 외국 항공편을 인근 공항으로 경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역유입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베이징 위생당국은 오늘 하루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스페인 5명, 영국 4명, 브라질 1명, 룩셈부르크 1명 등 모두 해외 입국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베이징에서 2자릿수 증가는 처음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경유공항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현지 지정시설에 격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베이징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도 치열한 상황인데요. 중국 외교부가 미국 매체 기자들의 기자증을 회수했다면서요? 네, 중국 외교부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3개 언론 기자들의 기자증 반납을 요구했는데요. 사실상 해당 기자들을 추방하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지칭하며 중국 정부의 부실한 초기 대처를 문제 삼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무역 전쟁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책임론을 놓고 미중이 정면 대결하는 양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